우리가 흔들리는 건 가격에 흔들려요. 사람이다 보니까 막 가격이 크게 폭락하거나 하면은 두렵거든요. 내 자산을 들여서 큰 돈을 투자를 했는데 막 크게 떨어지고 하면은 공포가 들죠,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가 변해서 가격이 떨어질 뿐이지 가치가 변해서 그렇진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치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진 경우들도 있지만, 근데 지금을 바라보자 이거죠.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금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 저도 뉴스도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관세 이슈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 관세 이슈가 과연 금과 은의 본질적인 가치를 해쳤는가? 은의 본질적인 가치가 뭔가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산업 수요가 폭등해서? 아닙니다. 전기 전도율이 높아서? 아니고요. 실버 스퀴즈? 그딴 거 아니에요. JP 모건이 많이 사서? 그딴 거 아닙니다. 금과 함께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던 그 자체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100년간 은가격 차트를 겹쳐놓고 보면은 금가격이랑 은가격이랑 그냥 똑같이 가요. 근데 여러분, 이 금가격 차트를 보면서 뭔가 크게 달라졌다고 느껴지나요?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느껴져요. 관세 정책으로 금이 뭐가 달라지죠? 단기적으로는 사실 금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경기 침체를 넘어서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국제 시세 기준으로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관세 전쟁이라는 부분은 금 가격을 정말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관세라는 부분이 애초에 없었어도 금 가격은 원래 상승 사이클이고 그냥 거기에 변동성을 트럼프가 끼얹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만 7% 떨어지는 건 두려워야 할 게 아니라, 현금이 역시 좀 내가 일찍 쌌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본질이 변한 게 없으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어느 정도의 현금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뭐 박앤세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기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금과 은에 대한 투자의 확신이 있고,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은은 본질적인 가치가 정말 단 한 톨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가격만 7%가 떨어졌네? 마치 그런 거죠. 내가 오늘 마트에서 딸기를 사러 갔어요. 근데 어제랑 오늘이랑 같은 딸기야. 맛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가격만 10% 세일을 했어.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이거죠. 아, 딸기 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 딸기 하나 살 거 두 개 사야겠다. 옆에 친구들도 딸기 사라고 문자나 보낼까? 공유하기 누를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사실 저는 그래서 저희 투스텝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가끔 가다 이렇게 좀 큰 하락이 오면 되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기뻐하냐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금과 은에 대한 본질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가격만 떨어졌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세일인 거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 딸기랑 오늘 딸기랑 진짜 달라졌어. 뭔가 상했던가 아니면 뭔가 가치가 달라졌어.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는 세일이 아니지. 그거는 그냥 가치가 떨어진 거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주식도 그냥 단순히 단기적으로 실적이 악화된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본질이 훼손된 거.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답이 없는 게 맞죠. 근데 본질이 정말 단 한 개도 바뀌지 않았어. 근데 가격만 떨어졌어. 그거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면 파는 게 맞아요. 팔고 내가 다시 투자의 확신이 생길 때 투자를 했어야 돼요. 약간 너무 섣불렀다. 방송에서도 매번 나갈 때마다 매번 하는 말이 투자 자산의 10% 정도를 담고 시작을 해라. 그리고 나서 투자의 확신이 듦에 따라 조금씩 늘려나가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아니 앞으로 금 가격 많이 오르겠죠. 저는 금 가격이 많이 오를 거란 투자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런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단 한 톨이라도 금을 더 모으고 싶다. 제가 돈을 별로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워요. 이 돈 좀 아끼면 금 1g 더 살 수 있는데, 왜냐면 너무 많이 오를 게 제 눈엔 훤하거든.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제 눈앞엔 그게 보여요. 저도 제가 예전에 주식 투자 6년 동안 할 때도 투자의 확신까지는 없이 투자를 했던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오를 건 같은데 확신이 들진 않아. 그냥 오를 건 같다 수준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격도 막 오르고 뭔가 이제 갑자기 좀 크게 베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뭐 본질적인 부분에서 막 확신이 들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오를 것 같다는 그 느낌에 원래는 한 20% 정도를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걸 40% 50% 투자를 하면은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내 심리가 되게 많이 요동을 쳐요. 투자는 버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투자는 지루해야 맞아요. 벤저민 그레이엄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지만 투자는 버티는 싸움도 아니고
즐거워도 안 돼요. 그냥 지루한 게 맞아요.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기 전에 그거를 공부하는 과정은 재밌을 수 있어요. 막상 돈을 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되게 지루해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 가장 큰 기전은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고, 그 정도로 불안하시다면 조금 비중을 줄여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려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관세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을 낮추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금 가격을 엄청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 적자를 줄이는 거예요. 넘어서 흑자까지 내면은 베스트.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라는 거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근데 이게 미국이 흑자 내고 하면은 경제도 좋아지고 뭐도 하고 하니까 금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경기를 침체시키면서 관세 전쟁을 하잖아. 그 과정 가운데서 밀고 당기고 뭐고 하면서 경기를 침체시켜요. 이걸 넘어서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근데 이러면 사실은 금값이 떨어져요. 우리 2008년 그다음에 뭐 대공황 뭐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값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돈을 찍어내는데 인플레이션이 잘 안 올까? 최근 들어서나 인플레이션이 뭐 한번 높았던 역사가 있었지,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막 돈 때려 붓고, 사실은 그거 아니더라도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돈 뿌리는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잘 안 터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수출해서 그래요. 이 인플레이션 수출이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어요. 이게 미국이 하는 행동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할게요. 화폐가 많아지면 물가는 올라요. 이건 법칙이에요. 근데 다만 여기에 곱하기 유통속도라는 게 붙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떼고 일단 생각을 할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화폐가 늘어나면 물가는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국가 안에 달러가 100만큼 있었어요. 근데 얘가 500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례적이진 않지만 물가도 5배가 올라야겠죠. 논리상은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 유통속도 때문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도 100에서 500으로 늘었는데 400만큼을 빼서 다른 나라로 보내버려요. 예를 들면 한국으로 보내버려. 그러면 한국은 원화도 100에서 200으로 늘었는데 달러까지 400이 더 들어와. 그러면 한국이라는 국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국가에는 화폐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그럼 미국은 100에서 500으로 늘렸지만 400은 한국으로 빠져나가고, 한국에서 뭐가 와요? 상품과 서비스가 옵니다. 뭐든지 많아지면은 뭐가 된다 했죠? 뭐든지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진다. 화폐가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화폐는 저기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상품과 서비스가 미국 내에서도 생산이 됐는데 수입도 하네. 그러면 상품도 많아지니까 상품의 가격도 떨어지겠죠? 서비스의 가치도 떨어질 거고요. 오히려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해외로 보내면 물가가 내려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요소인데, 미국이 적자를 본다는 무슨 말이냐면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적자가 크다는 건 수입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 재정으로 적자를 한다는 건 그만큼 수입을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건 기축통화국 입장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는 많아지는데 화폐는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이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진다는 건 물건 가격이 떨어지고, 화폐가 줄어든다는 건 물건 가격이 똑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적자가 줄어든다는 건 수입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면 그만큼 미국이 발행한 화폐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화폐를 뿌려도 다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났는데, 이제는 화폐가 뿌려진 것만큼 슬슬 인플레이션이 따라서 오를 거예요. 그리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흑자를 본다? 야, 이때부터 진짜 그동안 미국이 뿌렸던 그 어마어마한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핵심이 적자를 줄이자인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침체시키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서 뭐 더 나아가서 경제이익에 대한 리스크 이런 걸로 단기로는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되 장기적으로 보면 금 가격을 진짜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겠죠.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도 그거고, 두 번째는 탈세계화 플러스 탈달러화, 이거를 더욱더 끌어올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이거 원래 오늘 주제긴 한데, 이 양반이 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은에 대한 주제가 좀 있었거든요. 아니, 로버트 기요사키가 4월 2일 딱 하루 전에 은은 폭등을 일으킬 예정입니다. 자, 가장 인기 있는 투자는 은입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이 올해 2배로 상승하여 최소 온스당 $70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쓰자 바로 다음날 오늘 은 가격이 마이너스 거의 8%? 야, 이 로버트 기요사키도 재밌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글 쓰면은 반대로 해야 되겠다. 양벨이 방송하는 날 반대로 투자하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트위터에 강력한 말 쓸 때마다 반대로 투자만 하면은 큰 돈을 벌지 않을까. 재밌다. 근데 저는 장기적인 뷰는 맞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페이크라는 책을 읽어도 되게 본질에 집중된 책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런 이제 금과 은에 대한 뷰가 꽤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엔화 폭등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 엔화가 왜 오르냐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돼서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자산들 다 떨어지는데 엔화만 이렇게 폭등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돼서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제이익이 터지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당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이 저금리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한국에서 원화로 바꾼 다음에 이걸로 사업 혹은 투자를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자가 낮으니까 뭐 1%, 막 심할 때는 0% 이랬으니까, 이자 낮으니까 이걸로 빌려다가 사업을 하다가 이자만 갚고 나중에 원화를 엔화로 바꿔서 돈을 갚는 건데, 경제위기가 터지면 일본이 돈 갚으라고 해요. 원금 상환 요구가 딱 들어오죠. 그러면 일본 엔화를 빌린 사람들은 엔화를 사서 갚아야 돼요. 그러면 엔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해버리는 거야. 여기서 N을 빌려와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걸 N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N을 빌려오니까 N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미국도 금리가 낮으니까 달러 캐리 트레이드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일본은 금리는 낮으니까 옛날에 달러 캐리 트레이드까지 전부 다 N 캐리 트레이드로 바뀐 거야.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제위기가 빵 하고 터져버리면 진짜 미친 듯이 사람들이 N을 사야 돼요. 돈을 못 갚으면 강제로 이제 청산을 시켜버리는데, 그 과정에서 N을 사게 만들거든요. 또 N 수요가 폭증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게 가만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달러 지수도 2% 폭락하고, 주식도 폭락하고, 금도 폭락하고, 은도 폭락하고, 뭐 구리며 뭐 원유며 다 폭락하는데 엔화만 오른다? 이게 진짜 전형적인 경제위기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미국도 좀 저금리였어요. 금리가 낮으니까 달러 캐리 트레이드도 있었어서 엔화가 훨씬 크게 튀었지만, 그래도 달러도 튀긴 튀었단 말이죠. 지금은 당연히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비해서 엔 캐리 트레이드 비율이 훨씬 높을 거야. 와, 이거는 심각한데? 대공황 시작이면 금 팔아야 되겠죠. 대공황 시작이면 금을 팔아야 되냐? 경제위기가 오면 금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환율이 폭등해요. 그러면 국내 금 가격이 막 2배 이렇게 치솟습니다.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IMF 때도 그렇고요. 대공황 때는 환율 차트가 없는데 그때도 환율이 치솟았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진짜 경제위기의 전조다라고 한다면 금 사야죠. 당연히 금 사야죠. 금 갖고 있어야지. 달러 갖고 있는 것보다 금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오히려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용자들이 좀 더 편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분명 많이 발전하고 있고 계속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바꿔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저희 직원들과 1시간씩 회의도 하고 야근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스테커스가 아직도 인력의 풀도 좀 한계가
때가 있고,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요. 저는 플랫폼을 만들면 편하거든요, 사실은. 니들이 알아서 사고 팔고 해라. 그러면은 가격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부분도 없고 알아서들 하니까 책임도 필요 없고 그냥 뭐 알아서 하게끔 냅두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저는 제 구독자님들이 어디서 호구당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 제일 가슴이 아파요. 당연히 위탁 시장이 뭐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고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뭐 가격이 뭐 하루 만에 10% 이상 뭐 이렇게 프리미엄이 쭉 빠져서 이렇게 하락할 때도 있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위탁 거래가가 적정한 가격 수준에서 그런 레인지에서 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 스테커스의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6년 동안 개인 간거래 시장 정말 많은 플랫폼들을 보고 있고 거래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세세하게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 공급을 기준으로 볼 때 어느 가격이 적정한지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스테커스는 마치 그런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스테커스 가면 적어도 호구는 안 당해. 제가 드리고 싶은 거의 가장 큰 핵심이 그거거든요. 플랫폼의 특징이 그게 당연한 금값인 것처럼 표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요. 근데 사실 개인 간거래 시장을 잘하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좀 가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실시간 방송에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고 그런 이제 사연이 또 메일로도 오고 이러는 경우를 6년 동안 봐오니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사실은 뭐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찍어 올렸죠. 어떻게 하면은 가격 측정을 잘할 수 있고 좋은 제품들을 많이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상들을 다 보고 하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플랫폼은 믿을 수 있는 곳은 아니죠. 플랫폼은 그냥 거래를 하는 장소일 뿐이지 뭔가 믿고 한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스테커스는 중개 거래를 하고 있지만 그 중개 거래보다 더 핵심은 1대1 맞춤 솔루션 같은 거예요. 스테커스 대표인 양베리가 직접 모든 제품들 하나하나 가격 설정을 적정 가격에 설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지 않고 사는 사람도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지 않는 적정한 가격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거를 가격을 스테커스가 다 제시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와도 절대 호구당하지 않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거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바꿀 생각이 없어요.